시민들과 하루를 함께하는 대중의 교통수단 버스. 시민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삶 깊은 곳까지 향하며 시민들의 마음과 교통하는 울산 대표 버스 브랜드가 있다. 1969년 첫 시동을 건 후 45년이 넘도록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울산여객. 혼자가 아닌 함께 달리는 세상을 꿈꾸는 오늘의 히든 챔피언을 만나본다. 하루를 여는 시각, 어둠과 추위를 녹이며 오늘의 시동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힘찬 파이팅을 외치며 이들을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갑시다. 이제 식사 나왔어요. 그래. 직원들에게 일일이 건네는 음료수 한 병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자, 오늘 처음 뵙죠. 이제 자주 봐야지. 그죠? 자, 오늘 안전하게 하시고 천천히 합시다. 아, 오늘 우리 승무원들 아침 격려하러 나왔습니다. 안전운행 하시라고 음료수 하나 간단히 드리고 서로 인사하고 우리가 자주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 또 하는 날이라서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5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부산은 부산대로 저기 따로 하고 있고 영업소 따로 하고 있고 여기 이대로 우리 여기는 이제 농소, 방어진, 율리, 부산, 노포동 이래가지고 네 군데서 별도로 이렇게 이런 행사를 다 영업소장들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이 손님을 모시듯 직원들을 모시는 김익기 대표. 그는 울산 여객만의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자, 한잔하시고 안전히 가세요. 살살 다니세요, 살살. 안녕하세요. 예, 한잔하시고 여기서 일하는가 왜?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전체 있어. 아, 제대하고 일로 왔네. 아, 그래요. 전체 있어. 아, 기분 좋죠. 저렇게 마켓하고 또 저렇게 안전운전 해라고 당부하면 서로 인사하고 또 서로 믿음이 또 생기잖아요. 이렇게 행사가 나오면. 빨리 가야 되겠다. 자, 빨리. 자, 한잔 하시고. 빨리 자. 빨리. 시간 들어주고. 안전운전 하시고. 빨리. 김 대표의 내조는 윤활유가 되어 버스마다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의 인연들을 만나게 될까? 버스는 설렘을 가득 싣고 워밍업을 완료했다. 울산 8개 곳의 회사 중 3개의 버스 회사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율리 공영 차고지. 김 대표의 방도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울산 여객은 울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운수업체다. 울산 여객은 공동 노선이라서 60개 노선에 338대를 운행하고 있고요. 단독으로 되어 있는 KTX 리무진에는 2개 노선에 15대를 운행하고 있고 은항에는 15개 노선에 38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울산은 노선을 좀 외우기 쉽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방어진을 기점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노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로 시작하는 거는 방어진,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거는 농소,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는 건 연암, 4로 시작하는 건 율리, 5로 시작하는 건 남창 덕신, 6으로 시작하는 장생포, 7로 시작하는 거는 부산 노포 덕계 쪽이고요. 기타가 8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하면 104번이다 이러면 방어진에 출발해서 율리로 들어온 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좌석버스는 4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이 하나 더 붙어서 만약에 1104번이다. 번호는 똑같은데 좌석버스라는 표현이 앞에 1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 그것만 보면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20년 정도 하니까 자동적으로 머리에 대충 운행계통은 다 나오는 거죠. 노선수가 당연히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해결되지 않는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제들은 어쩔 수 없이 끌어안고 가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은 수입이 높은 노선들은 회사는 좋은데, 뭐 106번, 127번 이런 노선들은 수입은 좋은데, 그 승무원들,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주 열악하죠. 그만큼 힘이 든 노선이고. 그 다음에 수입이 낮은 변두리 노선들은, 은양 노선이랑 이런 노선들은 회사 입장에 수입이 낮지만 근로자들은 좀 편하고 그런 이중적인 장대가 있습니다. 사실 타산이 나오지 않는 곳도 많다.
울주군에 위치한 출강마을 역시 버스가 다니지 않던 오지마을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청으로 울산여객이 새 노선을 개통했다. 마을에 313번 고유버스가 생긴 것이다. 예. 아이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차를 많이 못 들려드리고 이래서 죄송합니다. 일단 뭐 세대 갖고 한번 해보고 또 뭐 봐가지고 또 늘리니 그래 하시. 817번 타고 신평서 내려가지고 그렇지. 한성도 안 되고 그러면 12번, 13번을 타야 되면 그래서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 건의를 했더만은 그걸 이제 또 사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예. 어떠세요? 이 버스 생기니까.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우리 출강 마을에서 더 이제 막 삼동여 16개 마을 중에도 요 버스 요 동네 안에 속 들어오는 데는 처음이거든요. 너무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움이 담긴 진심은 요금으로 책정할 수 없는 가치다. 하루에 3번, 이제 출강마을 회관은 즐거운 정거장이 된다. 이 회사가 46년 동안 울산 시민 때문에 우리 회사가 존재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좀 희생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책임은 저희들 져야 되니까 그건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좀 어려울 뿐이지 그냥 뭐 우리가 어쩌다 헤쳐나가야 될 우리 숙제죠. 회사의 숙제죠. 예. 이거 녹용 탕제입니다. 예. 사장님, 예. 이거 우리 집에 녹용하니까 녹용 탕제고 지사님, 예. 이거 기사입니다. 마을회관 정류장은 벌써부터 붐비기 시작하고 출발 시간이 되자 하나둘 버스에 오르는 마을 어르신들. 출강마을 어르신들에게 버스는 효자나 다름이 없다. 친어머니를 대하듯 정성껏 배웅하는 김 대표다. 그래 잘 다녀오세요. 지금 보니까. 아유, 그 풋풋하고 뿌듯하죠. 사실은 예. 너무너무 예, 우리 요 변들이 있고 몇 개 있는데 가는 데마다 이래 해주시니까 제가 좀 이래 사업의 소득을 떠나서 정말 뿌듯하고 또 울산 교통을 책임지는 일원으로서는 좀 자긍심도 가지고 참 좋습니다. 예. 설레고 즐거운 마음을 가득 싣고 드디어 버스가 출발했다. 아들 차가 안 있어도 내 차도 못하고 전에 서천양도 가려고 하면 몇십리나 걸어가 그냥 타러 나와야 돼. 동산에서 타려고. 걸어 나와야 돼. 요마다 걸어놔야 울산차가 817도 있거든. 오래 사니까 이래 좋은 일도 생기네. 예. 지금 다들 어디 가세요? 우리 언양읍에 추어탕 사 먹으러 갑니다. 다 같이. 아, 예. 이별만한 살구들아, 이별만한 오롯이 서민을 위한 교통수단 버스. 버스는 선택이 아니라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때문에 버스는 절대 홀로 갈 수 없다. 서민들의 삶까지 싣고 달려야 한다. 1969년에 첫 시동을 건 울산여객은 IMF 전까지만 해도 꽤 많은 차고지를 가진 소위 잘 나가는 회사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기치 않은 불황을 겪게 되고 2004년 김익기 대표가 자리를 맡으며 또 한 번의 도약을 시작했다. 지금이야 3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을 책임지는 큰 회사의 오너지만 김익기 대표는 원래 평범한 회사원에서부터 출발했다. 저는 처음에는 울산여객하고는 버스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요 모회사라는 회사에서 저기 부산에 있는 구 부산위생이라는 그 신내 해양투기 업체에 제가 평상으로 공채 입사를 했습니다. 거기 있는 업체의 오너이신 분이 이제 울산 시내버스를 87년도에 인수를 하면서 와서 저희들이 제가 이제 91년도부터 울산 시내버스 손을 대기 시작했고 IMF가 터지고 나서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한 7년 정도 운영하다 도저히 어렵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오너께서 네가 직접 한번 해봐라. 회계가 밝으니까 라고 해서 2004년도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한 11년 정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5년
김익기 대표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경영난에 허덕이던 업체를 인수하게 되면서 회사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영은 세매만 능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내버스업이 어렵다 보니까 재정이라든가 이쪽 편에서 좀 이해가 속도가 높은 분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워낙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전공이 이제 회계학이다 보니까 이제 금융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세무 업무라든가 노무 업무에 좀 밝다 보니까 아마 저한테 맡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맡아가지고 2004년부터 한 10년간 저희들이 울산 시내사는 서비스 경영평가는 거의 1, 2등을 계속 해온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국무총리상 그다음에 뭐 각종 외부에서 주는 상도 한 10년간 거의 저희들이 한 10건 이상 계속 받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규모가 자꾸 커지고 또 저희들이 시작할 때부터 제가 주 모토로 했던 것이 직원들한테 주인의식을 가지자, 그 다음에 자긍심을 가지자 하는 교육들이 좀 통해서 지금은 뭐 자부하지만 울산에서는 아마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는 이런 면에서는 아마 타사에 전혀 미치지 않는 뭐 나름대로 자랑스러운 회사라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은 자존심에서 비롯되는 법. 울산 여객이라는 이름을 걸고 지금까지 걸어오며 눈부신 성과를 이루기까지 갖가지 이유들로 시련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자존심을 걸고 한결같이 믿어온 그만의 믿음이 있다. 제가 이때까지 모토로 생각하고 있던 것은 하면 된다, 안 되는 거 없다는 사고를 갖고 했었고 단지 문제점은 발견될 것이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것은 해답이 있다는 내가 신념을 가있기 때문에 단지 그 해답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안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받쳐도 우리 직원들하고 상호 신뢰 바탕으로 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아마 이런 일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김익기 대표의 신념대로 울산 여객은 별탈 없이 순조롭게 운행 중이다. 김익기 대표가 울산 여객의 재정을 시정하면서 행정뿐 아니라 서비스도 업그레이드 됐다. 울산 여객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체계적인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다. 사고나 민원 이런 게 접수가 되면 저희들은 CCTV 영상을 확보를 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승무원들이 출발, 급제동, 그다음에 신호 위반 같은 그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 판독을 하여 각 개인별의 그 교정 교육을 시키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협조에 관련하여 뺑소니 사건이나 절도 사건, 그다음에 실종 사건 그런 걸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의뢰를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아픈겨? 네? 어디 아프나 와? 그게 아니라 아플라고 그러는 거. 아플라 그래? 어디가 아프면 마음이 아픈겨?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몸도 아파. 대표자하고 예. 저희 또 별도 미팅하고 그래 놓고 한번 어딥니까? 상견례 날짜를 잡읍시다. 아, 무조건 교육은 같이 해야 돼. 처음에는 이제 한 식구랑 이름을 보고 시켜야 되니까 같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같이 하고. 뭐 대화 자체가 스스럼 없이 우리는 합니다. 사실은 뭐 어려운 이런 건 없고 그냥 한 식구다, 한 가족이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대화도 하고 항상 고민 있는 거 자기 고민 이야기하고 우리 고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항상 맞춰갑니다. 예. 그날 저녁 김 대표는 노조 측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노조와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 그대로의 사실을 함께 공유하고 방안을 의논하는 것이 그가 찾아낸 노사화합의 방법이다. 제일 첫 문제는 이제 노사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서로 믿지를 못하고 노동조합에서는 항상 어렵다 하면서 어떻게 회사를 자꾸 키우냐 하는 그 의문점. 저희들은 이제 규모 경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좀 규모를 좀 키워가면서 하겠다는 그 노사의 상호 신뢰 문제에서 제일 어려웠고 두 번째는 재정 문제죠. 국가가 해주는 것이 운영비의 일부분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제 축소해서 요령 있게 쓰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서 두 가지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또 이렇게 쓰게? 노조 문제는 우리가 자주,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씩 만나서 끊이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 믿음과 마음을 다 열어주니까 그에 대한 신뢰가 쌓인 것 같고요. 재정 문제는 제가 이제 또, 개통이 제가 재무와 회계의 전공이다 보니까 그걸 쓰는 요령을 탄력있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건 뭐 슬기롭게 지금까지 해쳐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날도 풀리고 한데 안전운전 하시고. 예. 오늘 또
네. 네, 수고하십시오. 김익기 대표의 따뜻한 격려 인사와 함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이가 있다. 운전석이 안방처럼 편안한 황준현 기사. 울산역에게는 장기 근속자가 많다. 황준현 기사도 그들 중 한 명이다. 네,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1995년도에 입사를 했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20년이죠. 울산에서는 제일 낫다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 현재 와서는 저 김익기 사장님께서 남들이 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좀 더 발전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각, 민원, 사고 없으면 모범기사로 표창해. 그 포상이 꽤 넉넉한 편인데 직원뿐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고 한다. 저희들이 장기 근속이 많아지는 근본 원인은 아마 저희들 회사에서 갖고 있는 독특한 복지제도 때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시내버스에 사고 할 수 있는 동업종에서 할 수 있는 복지는 거의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뭐 학자금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현재는 저희들만 갖고 있는 독특한 제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자긍심.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직업에 대해서 그냥 월급만 받고 내가 운전해주는 운전기사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울산 시내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주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서민들이 본인들이 아니면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 정도의 일이다. 그런 사람의 길로 틀어준다라는 생각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해라 이런 말을 내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버스 대신 정거장을 찾았다. 우리가 이제 버스업이고 하니까 버스 정류장 주변에 우리가 청소했어요. 우리가 시민들 좀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베일도 닦고 도로도 청소하고 이런 공사를 쭉 해왔죠. 예. 김익기 대표의 프라이드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자긍심이 강한 울산여객 직원들은 유난히 똘똘 잘 뭉친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눔과 봉사에 앞장선다. 정거장 미화 봉사 외에도 기부를 비롯한 사회 환원에 절대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대열에 김익기 대표도 항상 끼어 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다 보니 어느새 유리가 티 없이 맑아졌다. 그래, 아까 이 샌드전이 이제 오래됐습니다. 왠지. 또 우리가 시민들한테 사랑받은 마음 또 베풀어줘야 되고 또 우리 시설 사용해서 이 베일은 또 필요하고 하니까 우리 스스로 또 닦고 해줘야죠. 저희들이 일은 어떻게 보면 현장이고 또 버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도 그나마 이렇게 지나갈 때 우리들이 청소를 해놓으니까 깨끗하고 보기 좋고 승객들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버스를 또 기다릴 수 있고 이래가 상당한 보람 느끼고 있습니다. 애타게 버스를 기다려주는 승객들을 위한 공간이다. 울산여객은 더욱 맑아진 마음으로 오늘도 반갑게 승객들을 맞이한다. 업무가 마치면 가능한 집으로 향하는 김 대표. 여기 우리 막내 아들. 안녕하세요. 우리 막내, 우리 셋째 딸, 우리 둘째면서 장남. 안녕하세요. 하나는 지금 대학생이 돼가오는 학교 수업이 있어요. 좀 나갔습니다. 사회생활에 성공한 CEO는 많지만 가정생활에 성공한 CEO는 드물다. 김익기 대표에게 가족은 언제나 우선순위. 적어도 주말만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가족과의 시간을 지키려 했던 김 대표다. 뒤에 탈래, 니가? 뒤에, 그럼 서희 포개 타라. 민호는 엄마 앞에 하는 게 좋겠는데. 가족 모두가 향한 곳은 집 근처 체육공원. 남자 타는 게 좋겠나? 마라톤은 김 대표의 취미이기도 하다. 손 옆으로, 자, 옆으로, 둘, 셋, 넷, 다섯, 자, 왼쪽 손.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어쩌고 나오신 거예요? 애들 데리고 운동하러 왔습니다.
검정체육관에서 달리기 좀 하고 하려고 뛰어왔습니다. 예. 좀 특별히 없으면 애들 데리고 주말이면 와서 운동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달리기도 하고, 바람도 쐬고, 이렇게 합니다. 자, 민호! 김익기 대표는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안다. 그리고 다른 이를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도 안다. 그가 원하는 길은 혼자가 아닌 모두가 가족처럼 함께 달려가는 길이다. 지금은 이렇게 함께하고 있지만 한때 가족들을 그리워하던 애틋한 시절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김 대표다. 민희야, 네가 한번 해봐. 2004년도 이제 취임하면서 울산 옥현중앙아파트에 한 3년 정도 혼자 좀 했습니다. 그때 이제 회사 정상화 시키려고. 그 정상화되고 이제 내려왔죠. 예. 그때는 좀 힘들었는데 워낙 회사가 힘드니까 이제 우리 처가 고생했죠. 수요일 올라오고 금요일 올라오고 해야 되니까 그때 좀 고생했고.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게 훨씬 좋죠. 예. 그때 생각하면 뭐 다시 이렇게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뭐니 해도 가족이죠. 가족하고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함께 하고 싶어서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기엔 좀 왜소한 편이잖아요. 보기엔 좀 왜소한데 좀 좋게 말하면 좀 카리스마가 너무 넘쳐요. 못하는 건 한 70%, 한 80% 이상이 자식 자녀들한테고 또 저한테고 때문에 생각 외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요. 되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자부심도 있고 뭔가 울산의 이제 행정과 같이 역식도 오르서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 무게감도 있지만은 한편 두려움도 또 있습니다. 이제 이 울산 전체를 책임져야 되겠다는 가중한 그 무게감이 이제 어깨를 좀 짓누르는 건 있는데 또 제가 생각했던 마음대로 항상 저는 뭐 안 되는 게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해했기 때문에 또 무게감은 있지만 그걸 또 딛고 그다음에 울산으로 본다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버스, 정말 친절하고 아름다운 버스, 정말 만나보고 싶은 버스, 그런 버스에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이번 인수로 인해 울산의 초대형 시내버스 업체로 다시 태어나게 된 울산여객. 규모가 커진다는 건 책임도 커진다는 것. 하지만 전략가인 김익기 대표에겐 안 되는 건 없다. 그가 살아오며 실패하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전 정신과 소명이 있는 한 그에게 급제동은 없다. 탄탄대로만 펼쳐질 것이다.